아휴, 코로나는 언제 좋아지는 거야? 쉐키. 요즘에 저도 아침마다 한국 뉴스를 보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라고요. 근데 캐나다 캘거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알버타 주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그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다가 6월에는 다소 주춤했었어요. 뭐 하루에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만 확진자가 나오다가 한 7월부터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아지더니 지금 현재는 뭐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근데 알버타 주에는 뭔가 큰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북쪽으로는 에드먼턴 그리고 남쪽으로 캘거리가 있는데 그 코비드 초기에는 캘거리가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위험했는데 요즘은 에드먼턴에 그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대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코비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 환자의 수가 토론토의 그 액티브 환자보다 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. 에드먼턴 같은 경우는. 캘거리는 현재 공공장소 건물 안에서는 지금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돼요. 이제는 의무적으로.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, 학교, 뭐 은행, 식당, 그런 쪽은 다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개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이디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복도를 지나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했다가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더라고요. 퇴근할 때도 역시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. 뭐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띄어앉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했대요. 근데 최근에는 지금 그 띄어앉기는 그만 하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써야 되고요. 한국의 그 정은경 본부장이 날이 약간 쌀쌀해지면 이게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하잖아요. 근데 여기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벌써부터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. 뭐 밤에 이제 산책을 나가보면 가디건을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고, 그리고 이제 다음 달 9월부터는 학기가 시작이 돼요. 새 학기가.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바뀐 상태고, 일부 그 실습이 필요한 과목들은 뭐 한 그룹해서 이렇게 실습을 병행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어요. 대학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문제는 유치원부터 초, 중, 고등학생 모두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근데 좀 황당한 거는 알버타 주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12학년,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, 2, 3학년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. 왜 걔네들은 걸릴 위험이 없나?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캘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 이상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걸로 의무화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찌 됐건 학생들이 학교를 가요. 마스크를 쓰지만. 근데 뭐 어떻게든 학생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기도 할 테고, 뭐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기도 할 테고,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지금 이 확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확산 속도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어요. 날이 약간 쌀쌀해지면서 이제 실내 활동도 늘어나고 학기는 시작되면서 9월부터는 좀 더 큰 위험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죠.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. 대학은 다 하는데 초, 중, 고등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을까. 근데 제가 뉴스를 봤더니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애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애와 함께 집에 있어야 되는데,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부부 중에 한 명이 애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는 공백이 생기고 이 경제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뉴스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일단 엄마 아빠들이 나가서 일자리에 복귀를 할 거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학을 하는 바람에 만 19세 이하의 학생들의 그 발병률이, 확진자율이 상당히 높았대요. 다행히 캐나다는 대면 수업을 하되
그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많이 줄이자라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 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오전반, 오후반 나눴듯이 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. 제가 코로나가 좀 퍼지면서 알버타 주정부에서 만든 어플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. 그 어플이 뭐냐면 내 주변에 코비드 환자가 나타나면은 알림이 오는 그런 어플이었는데 그게 한 번도 저는 알림이 울리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그 알림 서비스가 없어졌는데, 왜냐면 연방정부,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코비드 관련된 어플을 지금 개발을 해서 현재는 온타리오 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캐나다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캐나다로 곧 오실 분들이라면 그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내 주변에 코비드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하는 뭐 그러면 되고요. 한 가지 안타까운 뉴스는 캘거리가 실업률이 계속 추락을 하더니 캐나다 대도시 중에서 최악의 실업률을 지금 맞고 있대요. 15.5% 실업률. 이게 뭐 코비드의 영향도 있고 또 유가 하락이 되면서 캘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. 물론 이 코비드로 직격탄을 받은 업종에서는 해고를 당한 친구들도 좀 있고 안타깝죠.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이디처럼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회사를 간 친구들도 있고, 많은 친구들이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네요.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바라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하루빨리 코비드 상황이 나아지길 지금 바라고 있어요. 하이디랑 저도 한국에 한번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고,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지금 계획이 무산이 됐지만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있네요. 언제쯤 좋아질런지. 하여튼 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 구독자 친구들 다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